5kg를 어떻게 자연분만해요? 확진 검사는 100g의 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미리 관리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또 셋째 임신할 때도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고 고소하고 넣자마자 너무 맛있다. 혀에 닿기 전에 바로 맛있다. 연례 행사 같은 PPL이 들어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PPL 받은 돈을 저희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기부하는 것 자체에서 저희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기는 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PPL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메일로 광고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다 할 수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만 얹혀서 그렇죠. 그리고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공익적인 목적도 좀 있겠다 싶은 것들만 저희가 사실은 좀 골라서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에게 이제 좋은 제품들 PPL을 제안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저희가 거절을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메일로 컨택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성심껏 답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드려야 돼요. 저희가 임신성 당뇨에 대한 내용을 거의 한 2년 전에 찍었나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고 저희 셋 중 유일무이한 모체태아 의학 전문하셨던 네. 권정훈 교수님을 또 한번 소환해보았습니다. 와! 또 자궁 한번 들고 들어오셔야 그러니까 되는데 자여 해야 돼요, 자여. 여신, 여신. 들어오시죠! 오늘도 중간 자리 되게 불편하고 너무 앉기 싫은데 그냥 한번 앉아봤어요. 주인공 하실 주인공. 뉴케어 당플랜 프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네. 다시 업데이트된 내용을 권정훈 선생님께서 쭉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PPL을 하고 생기는 수익은 저희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 기부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뉴케어 측에서 뉴케어 제품들을 또 기부를 따로 해주시기로 해서 그 제품들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제품을 또 따로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부하는 것도 나중에 저희가 찍을 거죠? 어떻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당뇨가 있죠. 산모에게 생기는 임신성 당뇨가 뭐죠? 둘은 질문만 하고 나 그냥 그래요? 계속 대답하는 거야? 임신 중에 바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임신 중에 산모 몸이 많이 바뀌는 이유는 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죠. 산모 몸에서 당을 높여놔야지 그 당들이 애기한테 갈 수 있고 글루코즈, 당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태아가 자라는데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당에 대한 반응도 생리학적으로 좀 변하는 게 있는데요. 특징으로 우리 옛날에 족보처럼 외웠던 거 있잖아요. 첫 번째, 공복 저혈당. 그다음에 식후 고혈당, 고인슐린 혈증 요 세 가지가 산모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신 중에 고인슐린 혈증이 되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실제로 우리가 임신 후반기는 비임신기랑 비교를 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한 30에서 70% 정도까지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혈중 내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 당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쌓여있는 그 당들이 아기한테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혈중 내 당이 많다 보면 각종 합병증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임신성 당뇨라는 거는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당뇨가 생겼다는 건데 임신성 당뇨는 언제쯤 보통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나요? 이 임신성 당뇨 검사가 위험성이 낮냐, 중간이냐, 높냐에 따라서 검사 시기가 다른데 우리 아시아인들은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임신 24에서 28주 사이에 필수적으로 임신성 당뇨에 대한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이전 임신에서 임신성 당뇨가 있었거나 소변에서 당이 검출됐거나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조금 더 이른 시기, 임신 초기에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되죠. 50g의 당을 먹는 거잖아요.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첫 번째로는 선별 검사를 하고 거기서 커트라인을 넘어서면 확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선별 검사는 50g의 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1시간 후에 체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괴로웠거든요. 너무 다니까 이게. 좀 맛있었어요. 저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난 게 약간 어지러울 정도로. 맞아요. 쓰러지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혈당이 얼마 이상이다 라고 나오면은 그때 확진 검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50g으로 하는 검사는 공복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산모들이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고 싶지 않으니까 공복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전에 겁나
관리하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미리 관리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게 평소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맞아요.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해서 관리해서 통과한 다음에 그날부터 갑자기 폭식을 하면 아니 통과한 것보다 못해요. 그 순간만 이제 통과하는 거는 맞아요. 의미가 없다. 네. 공복으로 요 검사를 했을 때 더 튀나요? 더 튀면서 확진 검사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진 검사 겁나 괴로울 것 같아요. 확진 검사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와, 100g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기준이 다양해요. 130, 135, 140 이렇게 기준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병원에서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확진 검사로 넘어가는데 확진 검사는 100g의 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마시기 전에 공복 체열하고 1시간 후 체열, 2시간 후 체열, 3시간 후 체열 총 4번의 체열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4시간 동안 좀 병원에 머물면서 체열도 해야 되고 공복 상태에서 100g이나 들어있는 당을 마시고 하니까 여러모로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많이 토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토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확진 검사는 일단 공복으로 가셔서 체열을 한번 하고 약을 먹고 1시간 후에 체열을 하잖아요. 심심하니까 돌아다녀. 그러시면 안 돼요. 최대한 활동을 덜 하셔야 이게 정확하게 혈당이 측정이 내 맞아요. 몸에서 대사되는 게 나오는데 돌아다니면 운동을 하니까 혈당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도가 되게 맞아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맞아요. 내 운동을 통해서 당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 내 평소 능력, 췌장과 말초에서 인슐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는 거여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죠. 4번의 체열을 한 다음에 2개 이상이 기준보다 높을 때 그때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선별검사의 기준이 좀 여러 개 맞아요. 있잖아요. 저희 왜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교수님들마다도 맞아, 기준이 달랐어요. 달랐어요. 결국은 이 체의 구멍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구멍이 크면은 작은 것들도 다 같이 빠져나가니까 더 많은 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안 해도 되는 사람들도 검사를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촘촘해지면은 빠져나가는 게 적어지면서 실제 임신성 당뇨가 맞는데도 아니라고 진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그래서 권정원 선생님한테 만약에 138이면 어떡해? 139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권정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답이 되게 저는 해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나 뭐라 애기 그랬지? 잘 보면서 어. 크면 재검해야죠. 아. 천재인데? 이러면서. 결국은 커트라인이 안 됐는데 좀 애매하다. 그렇지만 확진 검사는 안 하고 지나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기록은 다 있고 그다음 담당 선생님들이 계속 초음파를 보잖아요. 초음파 보면서 혹시라도 아기가 계속 커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확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변 검사 중간중간에 하니까 거기에서 뭐 당이 나오는지도 맞아. 좀 보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싸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임신하고 4번 봤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거의 안 배 보죠. 이거 하이토 푼두스 이것만 계속 쟀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임신성 당뇨가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검사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사실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임신성 당뇨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당이 너무 높았을 경우에 첫 번째로 당이 아기한테 계속 많이 넘어가면서 아기가 너무 커질 수가 있고 그다음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아기 자체가 당이 높으니까 아기 몸에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서 신생아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기가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분만할 때 어깨가 껴서 견갑난산이라고 하는데 난산이 돼서 아기가 위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제왕절개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산모도 나중에 당뇨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임신 중에 우리가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신성 당뇨라고 이름을 붙이고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기는 이제 나중에 커가면서 소아비만이 되기도 쉽고 성장했을 때도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냐 안 하냐가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아기가 뱃속에 있었던 환경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돼서 그 아이가 나중에 자랄 때 대사질환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거. 아기가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 귀엽긴 하잖아요. 정통에서 귀엽긴 귀엽죠. 해가지고 네, 학교 갈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중생이다, 중생이다 이러면서 막 너무 이제 크면 산모가 이제 임신 중에도 힘들죠. 힘들기는 하니까 배가 이제 너무 나. 그리고 수유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팔 들고 너무 다닐 아프고. 때도. 재울 때도 힘들고. 맞아요, 힘들죠. 뭐든 적당하게 좋은 것 같아요.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받았다 하면은 치료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당뇨가 산모들한테 제일 큰 이슈일 텐데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료는 그 혈당이 얼마나 올라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한 가지는 운동과 식이요법 자체로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당이 너무 높았던 경우는 인슐린이라는 당뇨 치료제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인슐린을 우리가 주사로 맞으면서 당이 대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인슐린을 쓰는 산모들도 식이 조절과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당뇨라는 게 원래 풍류 속의 빈곤이라는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당뇨는 언제나 당이 많을 것 같잖아요. 공복 저혈당처럼 새벽에 갑자기 저혈당이 확 빠지면 산모의 이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슐린을 조절하기 위해서 입원해서 볼 때가 있죠. 예전에 저희는 막 8번 막 새벽에 일어나서 3시에도 체크하고 막 이런 일지를 막 쓰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혈당 체크를 얼마 간격으로 얼마나 하나요? 하루에? 지금 이제 하루에 혈당을 총 4번 정도 체크하라고 되어 있긴 많이 하고요. 줄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식전 식후, 식전 식후 이렇게 맞아요. 계속 했었는데 그냥 식전에 한 번 체크를 하고 매 끼니 후에 1시간마다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2시간마다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끼니를 3번 먹으니까 하루에 총 4번. 이거 정말 여담인데 저 이제 월경불순이 있으니까 요새는 그냥 워치로 체온 재고 그거 계속 체크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비대면 이런 거를 저는 솔직히 찬성하지는 않고 워치나 이런 걸로 계속 전송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진료 볼 때 되게 쉬울 것 같긴 해요. 환자 계속 따로 기록을 안 해도 되면. 그렇죠. 요즘 당뇨 트렌드가 실제 뭐 피부에 붙여가지고 연속적으로 당을 측정하는 것도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3년 후 이 영상이 다시 볼 때는 디지털 스케어 하나요? 디지털 스케어? 케어를 안 하는데요?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면 계속 애플워치로 바뀌니까. 전송되고 막 이런가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네, 당을 계속 애플워치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네. 상담은 담당 선생님. 왜냐면 맞아요. 산모들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정말 늘 조심스러운 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선생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얘기를 하시면 맞아요. 저희 너무 괴로워요. 맞아요. 산모님들을 제일 잘 아시는 거는 산모님을 직접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지 맞아요. 저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고 제일 잘 보시는 선생님들일 거니까 이제 상의를 해보고 그쪽으로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맞아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임신성 당뇨로 진단된 산모 같은 경우에 빨리 낳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분만 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임신성 당뇨랑 현성 당뇨라고 해서 원래 당뇨가 있다가 임신이 되신 분하고는 좀 접근법이 다른데요. 현성 당뇨에서는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일찍 분만하는 걸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도 역시 어떤 방법으로 당을 조절하냐에 따라서 출산 시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인슐린을 사용을 하고 있는 임신성 당뇨다라고 하면은 38주 정도에는 분만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인슐린 사용하지 않고 식이 조절이나 아니면 운동으로만 조절을 하고 있는 산모라면 그냥 일반 산모처럼 계속 잘 지켜보고 오히려 좀 일찍 분만하는 걸 요즘에는 좀 꺼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굳이 일찍 분만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고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에 오히려 제왕절개 하면은 당뇨 있는 분들은 상처가 좀 잘 안 상처가. 붙기도 하잖아요. 제왕절개 하는 아기의 기준이 따로 있죠. 맞아요. 4.5kg를 어떻게 자연분만해요? 실제 분만을 시도하다가 조금 쉽게 바꾸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워낙 크니까. 나와가지고 엄마 이럴 것 같아. 엄마 출산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임신성 당뇨가 당뇨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산 직후에 한 5에서 10% 정도는 진짜 당뇨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5에서 25년 사이에 50에서 75%까지 당뇨로 실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후의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출산 직후에 아기를 낳고 나면 산모의 몸이 다시 원래 일반인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정말 괜찮아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75g으로 하는 당 검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출산 후 한 4주 정도 됐을 때 한번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때 괜찮았다라고 하면은 1에서 3년 정도 간격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일반적인 당뇨의 진단 기준에 맞춰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첫째 임신 때 임신성 당뇨였던 분들은 둘째, 셋째 임신할 때도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임신의 예후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되게 안타깝지만 첫 번째 임신에서 임신성 당뇨였던 분들은 거의 반수 정도는 다음 임신에서도 또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임신 전에 어떤 걸 해주면 좋냐? 그래서 이번 임신 끝나고 다음 임신 전에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해주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쉽지 있어요. 않네. 늘 어려운 일인데요. 살 빼기 쉽지 않아요. 이게 아기를 키우면서 살 뺀다는 거 진짜 절대, 어렵거든요. 절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에서 체중을 좀 낮춰줬을 때 그럴 때 확실히 재발률이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임신성 당뇨가 결국에 내가 이 당을 잘 처리 못하는 소인이 있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중 조절이 식단과 운동만으로 좀 힘드신 분들은 여기 김슬기 선생님하고 찍은 그 다이어트도 살이 조금 빠져야 재밌어가지고 운동 맞아요. 시기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안전한 약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운동이나 식이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좌절스럽다 하면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하지 마시고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약간 연기를 죄송합니다. 체중이 확 늘었을 때 사실은 바로 빼야지 잘 빠지거든요. 맞아요. 이 지방이 완전히 이 정착을 고착되지 하지 않을 않을 때 때. 그때 원래 잘 빠지는 걸로 또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가기 전에 맞아. 좀 최대한 빨리 빼도록 하시면 쉽게 좀 뺄 수가 있어요. 임신 중에 임신에 관련된 합병증이 생기면 산모님들이 폐하한테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좌절도 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관리하는 거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제 잘 관리하고 신경 쓰시면 또 임신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맞아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뉴케어 본격 PPL에 들어가서 뉴케어 당플랜 프로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를 또 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케어는 우리가 진짜 많이 들어보고 맞아요. 많이 보기는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건강검진하러 갔을 때 공복으로 건강검진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주는 아, 데도 그래요? 있어요. 실제로 이 뉴케어라는 제품은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식사 대용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전공의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많이 보게 됐는데 요즘 이게 굉장히 대중화가 돼서 맞아요. 그냥 직장인들이나 일반 대중들도 영양 보충 대용으로도 드신다고 하네요. 요즘은 균형 잡힌 식단이 당연히 제일 좋은데 균형 잡힌 식단을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굶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먹기에 되게 편한 것들이 많죠. 환자용 식품으로는 국내 판매 1위고 28년 됐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 그러니까 자체가 이게 생각보다 저도 네.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전공의 때부터 있었으니까 꽤 맞아. 오래됐겠다 그럼요. 했는데 이게 90년대에 설립되더라고요. 우리 전공의가 벌써 10년 넘었어. 항암 치료하시면 딱 입맛도 다 떨어지시니까 맞아. 그래, 또 병원에 있으면 사실 병원밥이 건강상의 이유로 되게 맛이 조금 없죠. 더 그렇죠. 맛이 맞아요. 없죠. 맛이 맞아요. 없기 때문에 회진 돌면 식사를 덜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뭐 육회나 이런 거 밑에 맞아. 가서 사 드세요. 굶는 거는 회복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논문과 근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PPL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 담당자분들하고 근거가 있냐? 당뇨 환자용으로 나왔으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거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 뉴케어 당플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SCI급 논문에서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뉴케어란 제품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뇨 환자들을 위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당플랜을 복용했을 때 당뇨 환자에서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개선되는 결과가 있죠. 왜죠? 왜?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당 수치가 이렇게 피크를 칠 수 있는데 당을 적절하게 이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너무 과도한 당 수치가 오르는 것을 줄임으로써 3개월치의 당 평균 수치인 당화 혈색소가 정상화되고 공복 혈당도 조절이 되면서 인슐린도 정상화되게 되는 거죠. 당을 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서 적절하게 조절되는 게 좋은데 당플랜 같은 경우 그게 좀 잘 되면서 아마 연구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포만감이 좀 있어요. 먹어봤는데 아침 못 먹고 왔을 때 이거 제품 주신 게 있어가지고 수술장 들어갈 때 또 당 떨어지면 손 떨리니까요. 맞아요. 임신성 당뇨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나 임신 중이고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마음껏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간식. 간식도 계속 먹고 싶고 뭔가를 계속 먹고 싶지만 그걸 제한해야 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걸 하나를 식사 대용 한 끼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양도 적고 또 공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다행히 당플랜에서 그런 욕구들을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약간 용량을 높여서 새로운 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량이 네. 200에서 230cc로 늘었고 칼로리는 200칼로리에서
140kcal로 줄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보면 단백질은 조금 더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식사 대용으로 대체하기는 조금 아쉬워요. 어려워요. 이걸로 왜냐면은 식사하면은 3끼면은 500칼로리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네, 거죠. 제가 먹어보니까 배가 고파요. 아침 정도에 그냥 아침 잘 안 네. 드시는 분들이 아침에 밥 먹기 부담스럽다 이러면 이제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뭐 점심이나 저녁 때는 네. 요거 먹고 식사 좀 줄여서 네. 추가해주기. 이거를 식사를 다 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드시면 혈당도 안 돼요? 올라가고 안 됩니다. 살 찔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 환자분들이 실상 이제 현미밥이나 이런 좀 맞아요. 맛없는 걸로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제 당플랜 프로는 곡물 맛이나 호두 맛 이런 것도 맛이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임신을 하면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애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그것은 하면서 핑계. 관리를 할 때 편한 거죠. 이걸 먹으면 내가 임신성 당뇨가 해결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절대 아니죠. 임신성 당뇨에서 중요한 게 식이, 운동, 그다음에 적절한 관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관리하는데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죠. 임산부들이 입이 되게 심심해하니까 맞아. 과자도 만드셨어요. 아, 요거 맛있어요. 제가 이거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다 진짜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하나씩. 사실 요즘에는 영양바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작은 바 형태로 만든 맞아. 거라서. 근데 뭐 어떻게 픽하게. 음식도 잘 먹으니까 남자다. 안 뜯어질까? 남자다. 아니 딱 이게 바 형태로 그러니까 생겼어요. 과자 대신 먹기 좋아. 이거 진짜 맛있다. 되게 맛있고 고소하고 넣자마자 너무 맛있다. 혀에 닿기 전에 바로 맛있다. 향이 진짜 맛있다. 곡물 맛은 인절미 맛을 이제 곡물 맛이요? 따가지고 만든 거라고. 근데 저는 이거 하더라고요. 처음에 먹었을 때 조금 진한 배뭐밀 배땡밀. 배땡밀 사실 먹는데 거부감이 저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먹으면서 죄책감이 안 죄책감, 느껴져요. 맞아요. 먹으면서 난 지금 건강하고 좋은 걸 먹는 것 맞아요, 같아라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우리 동산의 연례 행사 PPL 기부 행사. PPL 진행해 보았습니다. 임신성 당뇨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추후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뉴케어 당플랜 프로 뭐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하고 식단 관리 잘 하시면 다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또 상의 잘 하시면 다들 건강한 임신 기간 보내실 수 있을 거고 아기도 괜찮을 거니까 너무 다들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한 임신 생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는 어른들이 50대, 60대 때 진단되는 당뇨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어서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임신성 당뇨를 진단을 받음으로써 잘 관리를 하게 되고 내 몸과 아기에게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측면을 부각해서 생각하시면서 좀 지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은 금액은 전액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게도 뉴케어 제품도 기부를 해주시기로 이렇게 영상의 박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뉴케어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제품을 기부해 주신 것은 이제 저희가 서울대병원에 우리 산부인과 암 환자들께 기부를 또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삐그덕거렸지? 다시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